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장중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봐야겠죠. 자, 나스닥이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반도체 쪽이 같이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자, 일단 어제 이 CPI 발표를 했죠. 자, 이 CPI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CPI는요.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자, 지표 자체는 무난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미국 시장을 흔든 건요. 중동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위로 튀었고요. 자, 유가가 올라오니까 이 시장은 다시 앞으로의 이 물가를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CPI가 아무리 잘 나왔어도 유가가 다시 치고 올라오면 시장은 다음 달 물가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어젯밤 미 증시가 빠졌던 이유고요. 자, 특히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었던 이 AI 반도체 쪽도 같이 차익 실현이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흐름이 오늘 삼성전자 개파락으로 이어졌고요. 장 전부터 나와준 흐름이죠. 현재 삼성전자는 장전에 28만 3천 원까지 한번 밀리고 저가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현재 30만 원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전부터 밀리고 시작을 하게 된 건 이 중동 리스크를 명분으로 미 증시가 먼저 빠졌고, 국내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같이 겹치면서 이 대형주 쪽에서 먼저 하락이 나온 흐름이 가깝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 논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중동 리스크와 앞으로 있을 이벤트들을 앞두고 미리 몸을 낮추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있을 매크로 이슈들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릴 건데, 향후 이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놓치시는 부분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가장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은요. 지금 나오는 이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악재들입니다. 자, 핵심은 바로 다음 주에 있어요. 자, 일본 금리 발표, 그리고 FOMC. 자, 현재 이 두 개가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일본 금리부터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삼성전자랑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일본 시장만 흔들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동안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있습니다. 자, 이른바 엔캐리 청산 우려인데요. 자, 이게 나오면 미국에 있는 기술주도 부담을 받고 한국 시장에서는 이 외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강해지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는 개별 종목이면서 동시에 코스피 전체를 움직이는 대형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선물에서 지수를 아래쪽으로 밀면 혼자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6월 18일 이날 FOMC가 있죠. 자, 이번에는요, 금리 결정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번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70% 이상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하는 건 케빈 워시의 발언입니다. 자, 트럼프가 지명을 해준 신임 연준 의장이죠. 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해오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 일부에서는 이 워시도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이렇게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당장 오늘 아침부터 트럼프 오늘도 이란 강하게 공격할 것. 자, 이런 식으로 중동 리스크가 커졌고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가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워시가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말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좋아할 수는 있지만 물가를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불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너무 강한 톤을 꺼내면서 매파적으로 말을 한다면 삼성 같은 기술주와 반도체는요, 바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뭔가 애매하게 말해도 시장은요, 더 싫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방향이 안 보이니까요. 자,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조정 안에서도요, 이러한 불확실성 같이 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외인들이 일본 금리와 FOMC를 앞두고 포지션을 먼저 줄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물량을 받아가면서 다음 되돌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건지, 자,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28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저가 매수세가 다시 붙어주는 흐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올라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국내 선물 옵션 만기라서 장중에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외인 쪽에서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순매도하고 있고, 선물 포지션을 보면 아침부터 계속해서 하락 포지션 물량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락 베팅으로만 누적 포지션이 2조 9천억이 넘습니다. 자, 작은 물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엄청난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현재 26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프로그램 누가 많이 사용하죠? 바로 외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들어오는 이 매수세는 뭘까요? 자, 저가 매수도 있겠지만, 자,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자, 이로 인해서 나오는 데드캣 바운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저는 진짜 반등이 아닌 가짜 반등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번 주장을 보는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 현재 28만 원 구간에서 30만 원 구간,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거로 보고 있어요. 자, 라운드 피겨 구간인 30만 원 구간을 뚫으려면 웬만한 거래량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거래량도 받쳐줘야 되지만 30만 원 위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 나왔던 이 거래량들 비해서 한참 작은 수준이죠. 자, 오늘 국내 선물 동시만기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같이 재점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러한 반등 보고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게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구분하는 시그널, 이 신호를 먼저 확인을 하고 따라 붙으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발표 전 그리고 FOMC 이전까지요, 한 번 더 바닥 가격을 확인하려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본 금리랑 FOMC 결과가 나오고 나면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훨씬 더 선명하게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자, 이러한 큰 이벤트들 앞에서 항상 시장이 먼저 흔들리면서 선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리 가격 구간을 만들어 내거든요. 자, 이러한 변동성 구간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우리가 잘 포착해서 의미 있는 가격을 미리 잡아두느냐 못 잡아두느냐가 이후에 있을 수익률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벤트 결과 나오고 나서 움직이면 많이 늦습니다. 결국 지금 자리에서는요, 이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변동성에 우리가 최대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을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놨습니다. 010-8018-2913. 자, 위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당장 오늘 오후장이나 이번 주 중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 저점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 그리고 상승이 나와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 핵심 가격들만 정리를 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 상단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를 할 수 있는 핵심 가격 구간들 공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단순히 가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가격대가 다가왔을 때 수급, 프로그램 흐름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장중 상황에 따른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타이밍 같이 잡아 드릴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초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나오는 변동성에서는요, 무작정 들고 버티기보단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분할 대응을 하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뒤에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데 그때는요, 이미 주가가 움직인 이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움직인 뒤가 아니라 움직이기 전입니다. 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리, 프로그램 매매가 바뀌는 자리, 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가격을 지키기 시작하는 자리. 자, 수익률 차이는요, 대부분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6월 18일 이전까지 있을 이 초대형 이벤트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 일정들에 맞춘 전략들 미리 파악을 하고 가지고 계셔야겠죠. 자,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요, 주가가 올랐을 때 수익은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팔지를 못합니다. 자, 막상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이 나오면 어차피 다시 오를 거니까, 자, 이런 생각으로 버틴다거나 하락하는 공포심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외인들이나 기관 같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수익을 100%, 200%볼 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꼴랑 20%에서 30% 보고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에서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 방향으로만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 투자자나 메이저 자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질 때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합니다. 자,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구간에서 미리 확보해둔 현금으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다음 파동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가격대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당장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묵직한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위험 구간이에요. 자,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들 따라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불나방처럼 매수에 동참하기보다는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이런 변동성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자,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셔서 앞으로 나올 변동성 같이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셨다면 정말 수익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이 꼭 가져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인지 설명드릴 테니까 자, 3분 정도만 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대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이셨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진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